안녕하세요. 조영석입니다. 더럽네요. 선거판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철수 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서로의 아들과 딸을 공격하고 있죠. 두 분 모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데 말이죠. 씁쓸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사골이죠. 문재인 아들이 2006년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뭐 특혜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지만 문 후보 측은 이미 해명 다 됐다. 공격하는 측은 미진하다 입니다. 물론 채용 과정에서 실수가 분명 있었고 이력서와 자소서 등 관련 문서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더 증폭이 됐죠. 귀걸이를 한 증명사진을 부착한 이력서, 다소 성의 없어 보이는 자기소개서. 그런데 뭐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사진이 어떻든 자소서가 어떻든 그 사람의 능력이 된다면 채용할 수 있죠. 재직 기간보다 휴직 기간이 긴데 그 두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것도 내규상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명이 조금 아쉽죠. 문 후보 측은 자신의 육성으로 희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고마해라. 정말 지겹도록 논란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을 공격할 때도 요거 갖다가 썼습니다. 뭐 어찌어찌 됐든 이번 민주당 경선 잠깐 이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때 문 후보 지지자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거 2012년 대선 때 박근혜가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요거를 또 가지고 오는 너희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 안희정 후보 지지자, 너희들은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박근혜가 썼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2016년에 또다시 문재인을 공격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선에서 이 얘기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없죠. 특히 문재인의 이미지, 착하고 안정되고 청렴하고 그런 이미지를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는 논란이자 상대방 측에겐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경선 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면 됐거든요. 결국 문 후보 지지자들이 문 후보를 망친 거예요. 요거 대선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되면 이 관련해가지고 비호했던 문재인 후보자 지지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차라리
경선 과정에서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갔다면 대선 레이스에서 이 같은 문제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정권 교체 가능했을 겁니다. 답답하죠. 오늘 제기되는 안철수 딸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안철수의 딸이 현재 유학 중이죠.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부가 불법은 아닙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안철수의 딸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립생계는 유지되고 있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조건. 세대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요게 확인이 좀 필요해요. 일단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JTBC 정치부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유학생일 경우, 신분이 유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일반적이라는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 굉장히 검증이 간단해요. 등본을 보면 세대 분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본, 주민센터, 인터넷, 어디를 가도 바로 발급이 가능하죠. 그러니 해명을 할 자신이 있으면 곧바로 자료를 낼 것입니다. 씁쓸합니다. 선거판이 정말 더러워요. 이것이 대선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라면, 물론 문재인의 아들, 안철수의 딸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분리가 돼야죠.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아들, 딸 논란입니까? 후보자의 자질, 정책적인 능력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두 후보 전부 지금까지 정책적인 능력이나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이미지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 서로가 아무리 정책적인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없으니까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런 선거판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가 대선 후보였다면 적어도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기본소득제 논란이 되건 국토보유세가 논란이 되건 최소한 그것은 정책적인 네거티브입니다. 수준이 다르죠. 어찌됐든 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두 후보 중에 한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 논란에 대해서 먼저 까는 사람에게 1점 더 주겠습니다. 제 마음속의 점수를 1점 더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둘 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논란을 보면서 이재명 시장이 더 그립네요.